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간목일관과 타청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시자고요. 어느 사주든지 사주는 년, 월, 일, 치, 청간과 지지, 청간지지, 청간지지. 그래서 4개의 년주, 월주, 일주, 시주로 구성이 되어서 4개의 청간과 4개의 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합쳐서 8글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이 8글자는 이미 내가 타고 태어난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관계다 그래요. 그러면 이 8개의 이 간지가 사주팔자가 변화를 거치는데 환경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 환경이 뭐냐면 이 월주에서 시작이 된 대운이라는 대운의 간지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운의 간지가 또한 이렇게 해서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 세운은 1년마다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닌 이 대운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주 글자는 8글자이지만 대운까지 포함이 돼서 10글자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주든지 명식을 8글자를 써놓고 난 다음에 현재의 대운이 어떠한 대운인가 그 부분을 거기다가 사주 명식에다가 기록을 다시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에 대한 그 10글자가 만나는 세운의 상황에 의해서 이 사람의 희노애락이 변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일주는 일간은 사주 8글자는 모두 다 이 일간 즉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하고 대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청간은 청간끼리 동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동하기 때문에 지지는 월지에 대입을 한다 그래요. 청간은 일주에 대입을 하고 그래서 이 일간과의 월간 시간의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물론 연간 역시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연간이 임수이고 월간이 간목이고 또는 일간이 병화라고 치면 살인상생이 되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격국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나하고의 관계성.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임수가 여기에 연간에 있지 않고 임수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사주격이 이임갑 병으로 이어진 사주격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또한 떨어진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 병화가 이 신금을 또한 이렇게 해서 만나고 있었다. 그러면 병신합을 풀어주는 역할, 작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임수가 오는 자기 자신이 앉은 자리가 예를 들어서 임목이었었다면 이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시간에 있었어도. 왜 그러냐면 임수생 인목이 되고 임목에서 이 간목이 통군을 해서 병화를 다시 생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수가 앉아있는 지지가 무엇이 되느냐 각기 이 일간이 만나는 청간에서 앉아있는 지지를 또한 보게 된다 그래요. 이 청간론의 상황도 수시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꼭 그 부분, 정해진 그 부분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1차적으로 간목을 만나면 쌍목유림이라 그러는데 숲을 이루게 되니 토기가 강해야 된다.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등나개갑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겁재탈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을 만난 이 간목은 겁재탈인 또
겁제 탈제, 겁제 탈부 이것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을목을 무시하면서도 피해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비조부열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다. 그래서 기가 상통함으로 목화 통명이 되는데 이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것도 아니요. 병화가 간목을 이 부분은 서로 간의 상생이다. 간목은 병화를 생하고 병화는 그 태양으로서 간목을 성장시켜주고 그 성장된 힘으로 병화를 또한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화 통명으로 서로 간의 기가 상통함으로 매우 반갑고 좋다 그래요. 그 다음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유신유화라고 그러는데 의기는 크지만 유통이 잘 안 되니 답답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 정화한테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다면 이미 유통이 잘 되고 매우 바람직하고 좋다 그래요. 그래서 지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정화가 정사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정미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정화가 뭐 정유로 올 수도 있고 정해로 와가지고 이 간목을 생하면서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지의 관계, 이 정화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 정화가 무엇을 깔고 앉아 있는가? 간목이 신강하다면 이 정화는 정유나 또는 정축이나 이렇게 오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신강신약에 만나는 이 정화가 어떠한 지지를 깔고 앉아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 다음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독산 고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낙락장성으로 병화가 없으면 인적이 없는 것과 같아서 외롭고 고독해진다. 그래서 이 간목이 무토를 월간이나 시간에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병화가 있거나 아니면 정화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무토는 태산이고 그 높고 높은 태산의 간목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외로워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간목이 요구하는 것은 병화가 있으면 좋은데 정화가 있으면 정화는 밤중을 상징하기 때문에 밤중에 고목이 되기 때문에 외로워진다 그래요.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양토 육목이라 그러는데 만물이 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게 조건이 있다.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반드시 병화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간목이 근접한 기토를 만나게 되면 기계를 잃기 쉬우니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 작은 것을 탐하여 성격이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자는 얘기를 할 때 이 기토를 만났을 때는 연상에서 만나라. 연간에서 만나면 왜 이것이 좋냐면 간목이 월간이나 시간에서 기토를 만나면 탐재다 그래요. 탐재 성분이 들어가는데 연간의 기토가 있으면 이때는 매우 바람직해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글자가 있어도 좋은데 오화나 사화, 사화가 있으면 매우 좋겠죠. 오화가 있는 것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오화는 오중 기토를 생한다고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기토 입장에서는 사와 만나는 것이 더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중 병화 태양이 갖다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 기토가 정말 반기고 좋아하는 무토가 또한 있고 이 기토의 나타남인 경금이 또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는 이 오화보다 사화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 입장에서는 사화가 있는 것이 낫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또한 간목 역시도 그렇다. 간목 역시도 병화와 무토와 경금이 있기 때문에 부와 귀를 득할 수 있는 자격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오화를 만나면 구명에 해당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 인호술 화국으로 모여서 이 재물을 갖다
토기에 저장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화는 사유축 근국을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를 만드는, 부와 귀를 만드는 성분이다. 그래서 이 간목은 이 오화보다는 사화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이 간목이 근접한 기토를 만나면 소탐 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간에 있고 월간에 병화가 있거나 아니면 사화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간목이 연간의 기토를 만나면 이건 조상의 재물이거든 이게. 또 간목이 남자에 썼다면 연상의 여자에 해당이 되는데 지극히 정숙한 여자다. 그래서 어머니 또는 누나와 같은 마음으로 간목이 잘 되기를, 간목을 성공시키려 하는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갑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월간 기토다. 그러면 내 어머니와 같은, 내 어머니는 인수로 가야 되는데 인수가 되지를 않고 내 어머니가 재물이 되었다.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나를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지만 어머니하고 나하고 합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와 같다. 합정하고 있는 형태와 같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또 시간에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었다. 그러면은 나이 어린 아직 철이 들든 여자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철딱선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간목을 철딱선이 없는 여자가 성공시키는데 자기가 희생을 하겠느냐. 이 간목이 뭐라고 그럴까? 회사를 다닐 때 회사의 상사들 집에 그 친목 모임이 중요한데 이 상사들의 부인이나 그들 가정들 내지는 그쪽에서 친목 모임을 같이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면 좋은데 철딱서니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탐하느라고 못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 연상의 여자는 어떻게든지 나를 성공시키려고 애를 쓴다 그래요. 어머니 같은 여자, 연상의 여자, 할머니와 같은 지혜가 출중한 여자, 조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이 바로 근접한 월간이나 시간의 기토를 만나는 것보다는 연간의 기토를 만나야만이 탐재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길하다 그런 얘기예요.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흠목위재라고 그러는데 절제를 하게 되니 그 기상이 뚜렷하지만 힘의 균형이 필요하고 반드시 정화나 병화가 한 글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간목이 근접한 경금을 만나게 됐을 때는 병화나 정화를 만나고 아니라면 신약한 간목이라면 임수를 만나는 것이 좋은데 개수는 별로 반갑지가 않다 그래요. 또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목곤 세편이라 그러는데 이 목기를 조각하는 상태로 작은 소도로 목기를 깎아내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관제 구설수로 헤매이는 그러한 명식이 될 수 있어서 치통과 머리 두뇌의 두통으로 심각한 고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간목과 신금이 만나면 문제는 뭐냐면 간목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신금은 스스로 다친다. 신금도 목다 근결이 돼서 깨어져 버린다 그래요. 소도가. 그래서 반갑지 않다. 그래서 구설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간목이 신금이라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만나게 되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구설수가 발생이 되고 여자 입장이었을 때는 신금이라는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이 잔소리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갈구는 그냥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신금 남편을 만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간목이 꼴값 떨고 자빠져 있네. 남자 능력도 없는 게 무슨 네가 남편이냐.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제 문제가 간목과 신금이 바로 만났을 때는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신금이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간목 옆에 여자 입장에서는 간목 옆에 예를 들어서 월간의 병화가 있고 시간의 신금이었었다. 이러한 상태가 되거나 또는 월간 신금에 시간 병화가 되었거나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병화는 자궁이다. 자궁이 신금과 합을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금이 남편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혼하기도 어렵고 싫어도 싫은 내색을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답답해지는 인생이 된다 그래요. 차라리 정화를 만나서 과감하게 이 신금을 내쳐버리고 이혼할 때 이혼하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횡당유행이라 그러는데 반드시 병화를 만나야 수화상조를 이루게 되니 상통하달에서 아름다운 격국으로 변한다. 간목이 계수를 만나면 수군 노수라고 그러는데 태양을 보기 어려우니 우울하다. 속으로 상하기 쉽다. 왜 그러냐면 이 간목은 어찌됐든 목과 통명을 하려고 그러는 상태요. 자기가 성장 의지, 간목은 무조건적인 전진력이기 때문에 성장 의지다.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병화가 있기를 요구를 하는데 이 병화 태양을 이 개수가 흑운차일로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상하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간목이 만나는 6개 지지에 갑자일주, 갑인일주, 갑진일주 등등 6개 지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그 성향, 이 부분은 약식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주론을 아마 때가 되면은 일주론 강의를 할 거예요. 61주. 그때 정확한 그 일주론을 갖다 이렇게 강의해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약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일주는 간목도 시작이요 자수도 시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갑자일주, 특히 이 갑자일주는 자수는 쥐죠. 쥐는 정보통이라 그래요. 오화하고 자수는 정보통이다. 오화는 전쟁통에서 말을 타고 정보를 전하는 상이요. 이 자수는 쥐가 되는데 이 쥐는 어디든지 이렇게 뚫고 다니면서 또는 이 물이다. 물은 고여 있지를 못하고 항상 유통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보의 앞으로만 자기의 명령받은 그 부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갑자다. 그러한 상태로 정보에 매우 능숙하다. 이것이 이 정보를 꼭 정보라고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보 뒤에 통신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정보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통신에 능하다. 그러면은 정보통신에 능한 것이 무엇이냐? 정보는 모든 통신은 선과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인터넷도 선이요. 지금 뭐 5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5기가도 선이다. 모든 것은 선과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선과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것을 또 한 뭐라 그러냐? 도로망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 도로망, 그 부분 자체가 이 갑자 일주가 관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분야, 정보 분야, 내지는 성과 성이 연결되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갑자 일주다. 여기에서 간목이 정화가 있었다면 이 샹데리아 그 불빛, 이 불빛에 의한 그것이 되고 병화가 있었다면 밝은 태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밝은 태양 아래 나타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은 일주론에서 강의를 갖다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 가펜에 일주론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간목, 을목, 병화, 정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을 것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카페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가져가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언젠가는 이 필자가 책으로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훔쳐가 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목기, 화기 이 두 가지는 정확한 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돼서 일주론 통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각기 일주만의 그 특징들이 따로 있다. 그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간목, 갑자 일주지만 예를 들어서 갑인 일주라면 이 간목이 커나가는 성장 의지를 바탕으로 임목 호랑이를 만났으니 이것은 매우 기상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 자체가 다 빠르다, 급진적이다.
갑자일주는 그렇게 쥐가 돼서 밤중에 남 모르게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하는 그러한 형상이요. 이 갑이는 훤한 대낮에 뛰어나가는 그러한 형상인데 약간은 우울하다. 왜 그러냐면 이 호랑이는 낮에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밤에 야행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답답한 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갑진이다 그러면 청룡이 되는데 이것은 용의 등을 올라탄 갑목이 되기 때문에 꿈과 뜻과 이상이 높고 그러면서도 인색한 성향의 철두철미한 너무나 철두철미해져서 갑목의 전진력을 어떻게 보면 상실해 버린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재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식의 모든 통변법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주론에서 해 나가기로 하시고, 갑자일주의 대체적인 그 성격은 강직함과 유연함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대범하고 느긋하게 실질적인 이익을 노리는 성격이다. 낙천적인 기질로 인정이 많아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내유 외강의 성품을 지녔으며 인내력이 강한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갑인일주는 화통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둔에 충명하고 적극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갑인은 이미 갑인 고란살이 되기 때문에 고란살은 무슨 살이냐? 외로워지는 살이다. 그래서 외로운 과부나 호라비와 같은 그러한 살성이기 때문에 특히 왜 그러냐면 이 인목이 자체가 호랑이는 산중에 한 마리여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서열이다 가려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서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서열을 가리기 전까지는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러한 상태요. 서열이 가려지게 되면 외로워진다. 자식들도 컸을 때는 다 떠나보내고 혼자서 외롭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형상이 갑인 고란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갑인 고란살이 있으면 남녀 호랍이 과부살과 같아서 외롭다. 또한 사주 격국이 좋아서 신강하고 인후술 화국의 재물을 이루는 이러한 상태면 매우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뛰어나가는 상이 되지만 사주 격국이 평고하다면 정말 외로워져 버리는 그러한 상이 되어서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이 간목의 이 인목이 재물이 되거나 관이 되거나 인수가 되거나 식상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심강한 사주라면 심강한 사주에서 인목이 비견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 인목은 남편이 돼버린다 그래요. 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나 처가 되는데 남자라면 자기 처로 인해서 꼴값 떠는 처로 인해서 많은 재물 손재를 당하게 되고 또한 여자라면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재물 손재를 상당히 큰 재물 손재를 당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쏙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약했을 때는 이때만은 좀 도움이 된다. 그래도 인생에서 한 번, 두 번은 자기 배송으로 인해서 큰 실패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인일주는 화통하고 배짱이 좋으면서도 인정이 많아서 상부상조와 융화에 힘쓰지만 감정의 굴곡이 심하고 독단과 극단의 이의를 저지를 수 있어서 자칫 외아내빈이 될 수 있다. 상당히 갑인일주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만나봤는데 정말 여자가 말만 치마만 입었을 뿐이지 화통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화통해서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필자는. 갑진일주, 갑진일주는 청룡이 되겠죠. 그래서 청룡인데 보수적인 성향,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죠. 이 진토에 앉은 갑목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넘어가서
철두철미한 오는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상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애끝을 지키기를 좋아한다. 외향적이고 굳은 이상과 호탕함이 돋보인다. 일을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맡은 바 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려는 성격으로 명예욕이 있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단점이다. 왜냐하면 용을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방지다 그래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갑진일주는 건방진 성향이 있는데 특히 죄다 신약이었을 때는 괜찮지만 화기가 없었을 때 이 진토는 꼭 필요한 그 용도가 언제냐면 화기가 왕성할 때 최고의 쓰임받는 진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화기가 없는데 갑진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진토는 재물이니까 반갑고 좋은데 화기가 왕성해서 자기 쓰임을 갖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드려야 되는데 그 칭송을 못 듣기 때문에 외로워져 버리는 갑진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생긴다. 이 진토에 해당되는 그것에서. 그리고 또한 이 갑진일주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났으면 이 진토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는데 차라리 갑술이나 갑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니면 갑인으로 태어나거나. 그런데 이 한겨울에 갑진일주로 태어나서 내 앉은 자리까지 추워서 발발 떨게 만들어버리면 이 진토산에 눈이 허옇게 내려가지고 얼어있는 빙산과 같은 상태 속에 이 부분이 이 갑목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 진토가 얼어있는 땅이면 너 싫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재물이 따라오지도 않고 남자였을 때는 갑진일주 남자가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것은 인연이 변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럼 언제 인연이 변해? 여기에서는 이 갑목이 너무나 추워서 내 뿌리가 차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토가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무토가 있다고 해도 여기 진중의 무토하고 이 대운에서 오는 무토하고는 성향이 틀리다 그래요. 또는 요 술토, 술중의 무토하고는 성향이 틀리다. 그래서 요때 인연이 변할 가능성이 또한 많다 그래요. 근데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4월이나 해월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이 갑진일주의 진토가 무슨 사주에서 유금이 있어가지고 유진합을 해버리거나 자진합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쓸데없이 합으로 갖다 자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 진토에 해당이 되는 내 배성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요. 특히 이 유금이 있어가지고 유진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갑진일주로 태어나면 개유시에 태어나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인연법에서. 이 진 중에 개수가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유진합이 되어서 완전히 묶여버린다. 그러면 이 유금은 정상적인 관성이기 때문에 갑목의 입장에서 내 남편이 돼야 되는데 해자축 추워 죽겠는데 유금이 시에서 개유로 왔다. 더더군다나. 먹장 같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유진합으로 서로가 묶여가지고 아무런 쓸모 없이 정말 쓸모없는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이 갑목일주 여자는 자식들이 크게 현출한 자식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갑진일주에서 시간을 갖다 잘 이렇게 해서 하고 태어나 가지고 뭐라 그럴까 경오나 정묘나 병인시나 요렇게 저기가 돼서 자기 자식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개유시에 갖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돼 가지고 먹장 같은 눈이 쏟아지고 더더욱 춥게 만들기 때문에 가두어져 버리는 삶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활동력이 드러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썩 좋지 못하다. 일주로는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주론 강의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잠깐 제기를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오일주는 갑목이 오와 말을 탄 그러한 형상이죠. 근데 이 오와 말은 뭐예요? 홍염살이라 그러죠. 오하는 5월 장미, 5월 장미의 홍염살인데 이 갑목 남자나 여자나 이 오와 홍염살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홍염살은 오와
밑에 생식기에서 향기가 난다. 장미 향기가 난다. 너도 한번 맡아봐. 여기에서 냄새 장미 향기 나. 너도 한번 여기 냄새 맡아봐. 장미 향기가 나. 그러면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건 호색 기운 밝고 화려한 쪽으로 연예인이나 내지는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요. 성격적인 그 결함이. 그리고 잘못하면 상당히 창부가 되어 버린다 그래요. 왜? 자기 생식기를 자랑하니까. 너도 이거 한번 냄새 맡아봐. 여기에서 장미 향기가 나. 요절하란다. 이게 그 일주로 나누면 진짜 재밌어요, 이게. 어찌됐건 갑오 일주는 화통하고 어질며. 근데 갑오 일주 이렇게 해서 보면은 광대뼈가 조금 나온 그러한 여자들이 많더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주위 사람들 살펴보셔요. 어찌되었건 화통하고 어질며 인자한 성격이지만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고 왕성한 활동력을 지녔으며 정의로운 편이다. 창조력이 뛰어나 예술 방면에 소질이 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상을 지녔다. 그러나 적극성이 모자라 기회를 놓치기 쉽다. 특히 갑오일주로 태어난다면 이때는 반드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한여름에 목화상관격에 갑오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 일지 배성이 안 좋기 때문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건 이미 배렸다 그래요. 내 일지 배성에서 나를 갖다 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배렸다. 갑신일주라면 명분이 있고 의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일에 대한 추진력이 상당히 강해서 일을 잘 벌이지만 장기간에 소요되는 일은 여기서는 꼭 이 부분 명심하시라 그래요. 장기간으로 하는 일은 무조건 아니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갑목이 증권을 한다. 그러면 증권도 장기전과 단기전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단기전을 해야 되는데 장기전으로 무슨 뭐 국채나 뭐 등등등 이런 것을 샀다든가 내지는 그러면 잘못되는 일이 많다 그래요. 갑신일주는 이미 내 혼이 허공에 떠버렸다. 그래서 능수능란한 완전한 노인네 성격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호기심이 너무 많더라 그래요. 이 갑신일주가. 자기는 이 갑목에 신중에는 경금이 있고 이임수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무토도 있죠. 근데 이 갑목 여자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갑신일주에서 이 경금 자기 남편한테 제발, 이것은 제발 소리가 들어. 이임수가 나와서 나를 살인상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 남편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나를 지극히 도와줄 것을 갖다가 이 갑목은 오로지 이것을 요구를 한다. 왜냐하면 신중에 경금 임수로 해서 살인상생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 어떠한 남자가 나를 살인상생해서 나를 엄마처럼 자기가 내 어머니처럼 내 인수성분처럼 나를 돕는 남자를 만날까 해서 많은 남자를 만난다 그래요. 갑신일주면은 이미 호공에 혼이 떠 있는 그러한 상태, 호기심이 많아서 이 남자는 어떨까 저 남자는 어떨까 이것을 찾는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보자고요. 여기에서는 여자에서 그렇고 그러면 남자에서는 또 틀리다. 내 일지가 재성이 돼야 되는데 내 일지가 재성이 안 되고 관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돼요? 내 처가 되어야 재성이 되어서 재물이 돼야 되는데 관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처가 이것은 자기 자궁으로 경금으로 나를 후려패는 그러한 결과가 같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고 일주론 언제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할 생각이니까 그때 잘 한번 이렇게 해 보시자고요. 어찌 됐건
이 일에 대한 추진력이 상당히 강해서 일을 잘 벌리지만 장기간에 소요되는 일은 인내력과 끈기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유혹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다. 아까 그 부분, 혼이 허공에 떠버리기 때문에 유혹에 잘 빠진다 그래요. 내가 네 엄마처럼 너 옷도 사주고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너 사랑해줄게. 그러면은 헷가닥 넘어가 버려요. 갑술일주. 갑술일주는 대체적으로 일지 재물 창고다 그래요. 이 부분이. 사주격이 좋았을 때는 괜찮지만 재물에 광분하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술일주가 겨울에 태어난 가을 겨울에 태어난 갑술일주는 괜찮은데 여름에 태어난 갑술일주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지 배성궁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술토는 더더군다나 재물창고이기 때문에 식상창고, 재물창고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보자고요. 남자의 갑술일주다 그러면은 재물창고다 하는 얘기는 여자창고거든. 여자창고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을 상징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넘어간다 그래요. 이때는. 당신이 술 중에서 정화와 무토와 신금이 암장이 되어 있고, 당신 무토가 당신 처갓집에서, 이건 친정이죠. 정화가 친정집에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나의 직업이 되는 여기다 투자를 좀 하게 해줘. 의지하는 심리,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해져 버린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 갑술일주는 남자들에서 여자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 간목을. 이 수포를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간목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 갑술일주는 어떤 데다가 돈을 투자하거나 뭐를 하거나 내지는 하게 되면 상당히 주제 파악 못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그러한 성격에 해당이 된다. 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다. 그렇게 알면은 좋겠고,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차분하며 조용한 성격으로 타인과의 마찰을 싫어하고, 평안함을 즐기는 성격으로 독립심이 강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한 뭐가 있냐면, 이제 필자가 그 일주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모든 신살론과 포태법과 이 부분을 전체 망라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갑술일주는 이 술토가 양지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해수의 장생을 하기 때문에 장생전은 양지다 그래요. 포태 양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지다. 양지의 그 특성은 뭐냐? 양자가는 것을 양지라 그러죠. 뱃속에서 만삭으로 이미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상태.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 또는 세상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많다 그래요. 이 술토한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자고요. 이 간목에 이 술토는 천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천살은 예상치 못한 하늘에서 내려온 형벌로 한순간에 재물이 파괴되거나 한순간에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한순간에 유괴로 전이 돼버리는 이러한 상태도 될 수 있는 것이 천살이다 그래요. 사주격이 좋아서 이 술토가 시신이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기신이 되었을 때 운에서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사망수도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양지, 천살, 포태법 이러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일주론을 갖다 펼쳐야지 하나로만 해서 펼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일주론이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음양적인 관계로 기신과 희신을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갑술일주는 평안함을 즐기는 성격으로 독립심이 강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성격으로 성실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며 바른 말을 잘해서 주변에 오해를 사기도 한다. 사주 격국이 괜찮은 갑술일주는 목소리가 참 그윽하고 예쁘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